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원서를 쓰든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쓰든 논술 전용으로 원서를 쓰든 심지어는 요즘에는 정시에서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부의 중요성은 대학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잘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 큰 거는 현실이긴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단지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활동에 대한 것, 또 교과 성적 외에 또는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 봉사와 관련된 내용, 또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고, 또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관찰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발달 과정들을 잘 기술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게 글자 수가 많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학습 부담이 크다는 점,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상당히 크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학년도로 가면서 아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 변경사항이 완료가 되어지죠. 아시는 것처럼 2022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는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는 과정이었고, 2024학년도로 가면서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는 것은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너무나 과대하게 분량이 많고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대입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팩트 중심으로 해서 사실만을 기술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학년도에 변경되어지는 내용은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수시 전형, 대학 입시 모든 전형에서 폐지가 되어졌고, 독서 활동은 기존까지는 도서명과 저자명까지 기록이 되어지다가 2024학년도부터 대입에 미반영되고, 그 다음에 수상경력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도 개인활동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 동아리활동도 아시는 것처럼 자율활동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및 특기사항에서도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이 미반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대입이 미반영이 된다, 글자 수가 축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마치 학교생활기록부가 다 기재가 안 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정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외에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이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 때 활동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의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참 많죠. 하지만 단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가 많고 기재의 양이 많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행정적 업무가 과도해요. 두 번째 문제는 학생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채우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현 시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수행평가에 몰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수행평가라는 게 중요한 역할이고 학습에 중요한 과정인 건 맞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되죠.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학원도 못 다니게 되고,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거의 공부를 포기하고 며칠씩 거기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자율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행평가, 독서활동,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이고, 더군다나 내가 목표하는 게 의대를 가려고 한다, 내가 약대를 가려고 한다, 내가 뭐 수의대를 가려고 한다 처럼 의학기회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도 대부분 1등급 초중반의 교과 성적을 맞아야 돼요. 이러려면 학교 내에서의 경쟁도 매우 심화되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 충족을 해야 된다는 커다란 부담감,
더군다나 수능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재수생의 비율이 31%이지만 1등급과 2등급, 수능 최저 충족의 가장 중요한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6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 또 비교과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기에는.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연간 컨설팅.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리뷰에서 의학계열의 합격생이 97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했고요. 이 중에 의예과가 49명, 치대가 13명, 그 다음에 약학과가 26명, 한의대가 5명, 수의대가 4명에서 총 97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하이퍼리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2천여 명 정도의 대학생 멘토단이 확보가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의 수행평가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다, 또는 탐구 보고서다, 이런 부분들이 마치 수준 높게, 아주 수준 높게, 또는 희귀한 소재를 삼아서 수준 높게 독창적으로 쓰면 좋다라고 했지만 요즘의 대학 입시는 전반적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신뢰성, 객관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의 수준에서 약 120% 정도 수준, 또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에서, 또는 고등학교의 활동 범위 내에서, 학생이 배우는 교과목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학생이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학생부의 기저에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2천여 명 정도의 대학생 멘토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의학계열 멘토만 124명의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이 되어진 연간 컨설팅을 사실 학생부 초기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실제 합격생들의 스펙이 나와 있고요.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 합격생들의 면접 후기, 또 합격생들이 대학에 제출한, 또 고등학교 때 제출한 탐구 보고서, 이 모든 정보들이 올라져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되어진 거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그때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을 새벽에 돌면서 제가 포스터를 붙였거든요. 저희 선생님들하고. 포스터를 붙이면서 그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컨텐츠나 데이터를 확보하고 많은 멘토들을 섭외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활동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퍼리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연관 컨설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학생부 초기부터 시작되어진 학생부 종합전형 초기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다른 어떤 입시기관들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의 내용들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뭐냐면 내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학교생활,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학생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신 공부,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수행평가나 독서활동이나 탐구보고서나 세특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학생이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목 선생님들이 작성해야 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죠. 하지만 세부 능력 특기사항만 보더라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직접 기술해주는 학교는 전국에 100개 대학이 있다면 사실 한두 개 정도의 고등학교에 불과해요. 100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개입 없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적어주는 경우는 하나나 두 개의 고등학교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98개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첫 번째는 학생이 수업을 들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로와 연관지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죠. 그리고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 내용을 참고해서 기재하는 형태.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이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들이 실제 학생이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그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탐구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목에 쓰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참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 따라서는 사실은 자율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상 거의 모든 항목들이 학생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웃긴 거는 뭐냐면 대학 입시 실적이 좋고 진학률이 좋고 명문대를 보내고 의대를 보내는 고등학교일수록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의 참여의 비율과 깊이가 크다는 거예요. 진학률이 떨어지는 고등학교일수록 선생님들이 학생의 개입을 차단하고 선생님들이 임의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 이런 점들은 현재 우리 입시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또 생각해야 되는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들은 결국은 나에게 당장 닥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결국 입시의 결과를 내야 되고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하이프리브에서 진행하는 연간 컨설팅은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입시 컨설팅은 저와 직접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학생부의 개선점 또 학생부의 수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진로가 아직 불분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로 희망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 시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목표의식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겁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달 모의고사를 보죠. 이번에 이제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슬럼프에 빠지죠. 생각보다 시험 점수가 못 보거나 안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객관적으로 학생에게 모의고사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이를 통해서 학생에게 용기와 자신감,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입시 컨설팅에 포함이 되어져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학생부의 분석을 통해서 진로 설계를 하고 진로 희망사항에 대한 기재관리가 이루어지고요. 또 독서활동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독서활동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독서 항목은 미반영이 되어지는 거지만 자율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거의 학생부의 모든 내용에서 탐구, 노력, 진로는 독서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부의 모든 중심이 독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서 관련된 내용도 진행하고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관리 이것도 사실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과목들 이런 다양한 과목들에 대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첨삭과정들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계획서 및 동아리활동 보고서 작성하는 거 또 수행평가를 진행하는데 사실 요즘 시기에 이제 수행평가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과학탐구 보고서와 같은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예전에 이제 RNA라고 해서 소논문의 형태보다는 축소가 되어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활동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탐구 보고서나 PPT 발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시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또 탐구 보고서는 학생의 진로 관련 성취 수준 특성, 또 진로 적합성의 우수성, 또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여기에 맞춤이 진행이 됩니다. 하이프리뷰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은 사실 의대를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진행이 되는 게 이런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이 되어진 연간 컨설팅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학교활동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중심을 잡고 전반적인 학생부에 대한 내용을 완성도 있게 이끌어 나가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원 대학에 대한 결정 수시 컨설팅이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의대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면접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면접 수업이 있을 거고요. 또 면접을 통해서 수시에 합격하시면 끝나는 거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수시에 불합격해서 정시로 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 또 학원 내에서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컨설팅이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학원을 운영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됐는데 결국은 대학 입시는 공부만으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입시에 대한 노하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학생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왜? 현재 입시에서 학생들이 갖는 학습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출발점에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영어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첫 번째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학생부를 보내주시겠죠. 저에게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한 걸 통해서 학생이나 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재가 되어져 있는 학생부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또 자녀분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활동의 범위는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공부의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공부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짜도록 할 거예요. 자, 내가 의대를 가겠다. 또 의대를 가려고 하면 학생부 종합이냐, 학생부 교과냐. 또 의대를 가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어떤 교과 활동을 진행해야 될 것이냐. 또는 진로 방향에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담하시는 실장님이나 부원장님이 배정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주로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과 전담해 가면서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모든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일정표를 짜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는 수행평가다, 탐구보고서다, PPT다,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의 분야별로 해서 전문 선생님, 전문 멘토들이 그 역할에서 도움을 충실하게 주도록 할 겁니다. 목적은 이거죠.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좀 더 완성도 있는 학생부를 구성하자. 이런 학생부를 가지고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수능 최소 충족하고 교과 성적을 일정 정도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수시에서 우리가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 자체가 학교 선생님들이 기재하는 거고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하는 거고 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생각이세요. 맞는 생각. 절대로 틀린 생각은 아니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입시 현실에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과 수능 대비와 학교 활동을 혼자 모두 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거나 또는 뭐 형이 도움을 주시거나 또는 선생님이 도움을 주시거나 어찌됐든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연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프리뷰에서 1년 동안에 진행하는 연관 컨설팅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행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모집 시기가 이렇게 한 3월, 4월, 5월 이 시기에 대부분 모집하게 되고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한 20여 명 정도 추가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이제 회원들을 지금 추가 모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연관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프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관련된 내용이나 자율이나 진로 활동 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련이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려드렸고요. 또 블로그로 가시게 되면 관련 정보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